오늘이 3월 31일입니다. 시감자 심은 지 30일째인데 사기 지상 위로 98% 정도 출현은 했는데 와, 감자 재배 징글징글하네요. 무슨 사연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3월 31일인데 꽃샘추위 예보가 있어서 며칠 전 3월 28일에 이렇게 비닐을 씌워주고 대비를 했었지요. 오늘이 3월 28일인데 어제 3월 27일에 비가 한번 왔습니다. 비가 한번 오고 비닐을 지금 걷어놨는데 내일부터 다시 또 꽃샘추위가 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비닐을 다시 씌워야 됩니다. 오늘이 3월 28일인데 내일이 3월 29일이 3도, 30일이 영하 1도, 31일이 최저기온이 또 영하 1도입니다. 3월 말의 날씨인데도 영하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일기예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오후에는 다시 씌워놔야겠습니다. 냉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시감자를 3월 1일에 심었으니까 3월 28일에 살펴보는데 삭은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이 감자 삭은 거의 95% 이상이 올라왔죠.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안 올라온 것 같은데도 보면 여기 올라오거든요. 여기 올라오고 있고 지금부터서 꽃샘추위에 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이만큼 삭이 올라온 상태에서 꽃샘추위가 오면 잎이 시들어지거든요. 이건 제법 컸지 않습니까?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일찍 올라온 건데 감자삭이 이쁘게 올라오거든요. 오늘이 3월 31일인데 과연 감자가 냉해를 입지 않았는지 비닐을 씌워주고 하는데도 냉해기를 약간 입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도였거든요. 그리고 내일도 최저기온이 2도입니다. 그러니까 냉해를 안 입을 수가 없죠. 이 비닐을 씌워놨는데도 비닐 터널을 이렇게 해놨는데도 냉해를 입었습니다. 왜냐면 뭐 영하 1도쯤 내려가면 아무래도 춥겠죠. 비닐을 씌워놨다 해도 춥거든요. 그리고 보면 여기 끝 아닙니까? 끝 쪽이 더 심하게 입었죠. 끝이니까 더 추웠겠죠. 냉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그래도 심하게 입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릴수록 냉해를 덜 입죠. 이렇게 큰 거 벌써 미리 이렇게 많이 자란 것들이 냉해를 더 입습니다. 냉해를 완전히 입은 겁니다. 아직 마를 정도는 아니어서 그나마 이런 건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소 비료를 0.2에서 0.5% 농도로 연몇십 해주면 이게 또 회복이 되거든요. 응급 처방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먼저 올라와서 많이 자란 걸수록 좀 어린 걸수록 더 잘 견디고 있죠. 이렇게 옆에요 딱 비교가 되잖아요. 여기는 좀 더 많이 자라니까 냉해를 좀 더 많이 입고 여기는 어리니까 덜 입고 감자 재배는 냉해 때문에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추워지기 일찍 심으면 이래 되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늦게 심을 수도 없고 감자는 항상 냉해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는 좀 심하게 말랐는데 이런 잎 같은 경우는 좀 말랐습니다. 그래도 또 옆에서 또 이런 곁가지들이 나오고 하면서 회복은 됩니다. 회복은 되지만 냉해를 입지 않은 것보다 못하겠죠. 감자가 이만큼 자라면 그러니까 대략 한 10에서 15cm 정도 자라면 여기 한 10cm 약간 넘어 보입니다. 많이 자란 게 한 15cm 좀 자랐습니다. 뭐 요런 것들은 한 10cm 조금 넘게 자라고 냉해를 입어서 그렇지 10cm 좀 넘게 자랐죠. 요럴 때 순지르기 그러니까 줄기를 제거해 주는 거죠. 대략 한 10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순지르기를 해야 되는데 줄기수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다 나누면은 감자는 많이 달리지만 자잘한 감자가 되거든요. 물론 조림용으로 자잘한 것을 원할 때는 줄기수를 뭐 3개, 4개 정도 놔둬도 되겠지만 줄기수가 1개일 때가 감자 알은 작게 달리지만 제일 굵은 감자가 달립니다. 당연하겠죠. 여기 양분들은 일정할 텐데 하나가 독점적으로 다 먹으니까 알은 굵어지고 그 2줄기, 3줄기 갈수록
개수는 많이 달리고 감자 알은 작아지고 그렇거든요. 많이 남겨도 한 3줄기 정도고 3줄기 이상은 너무 자잘한 감자가 되니까 요거를 줄기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 정도 자라면. 저는 대략 2줄기 정도만 남길 거거든요. 2줄기만 남길 건데 요 정도 자라면 순지르기를 해줘야 할 시기인데 지금 못하는 게 이게 어떤 것이 살아날지 냉해를 입어서 어떤 줄기가 더 튼실하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놔둡니다. 이 줄기가 굵직하고 튼실하고 참 좋잖아요. 좋은데 냉해만 안 입었으면 이게 엄청 잘 자랄 텐데 좀 아깝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도 냉해를 입었고 줄기수가 많죠. 여기도 한 10에서 15cm 정도 자랐으니까 순지르기를 해줘야 할 시기죠. 순지르기 할 때는 잘라줘도 되고 손으로 꾹 누르면서 뽑아줘도 됩니다. 이 감자삭은 그래도 좀 싱싱하게 살아있죠. 왜 순지르기를 해줘야 되냐면 너무 늦게 해주면 지금 이 삭이 올라온 동시에 땅속 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땅속 줄기 끝이 굵어지면서 그게 덩이줄기라 그러죠. 덩이줄기가 감자 아닙니까? 개경이라고도 그러고. 고구마는 뿌리가 굵어지는 거고 감자는 줄기가 굵어져서 감자가 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줄기가 이렇게 자라면 땅속에서도 땅속 줄기가 나와서 자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제거해야 될 건데 자라면 요 땅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어버릴 거 아닙니까? 먹어버리니까 낭비가 되죠. 그래서 안 키울 것들은 빨리 줄기를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너무 일찍 또 제거를 하려니까 요 줄기가 지금처럼 뭐 냉해도 있고 막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죽어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키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냥 키우다 보면은 너무 키운 상태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아깝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뒀다가 줄기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대략 10cm에서 15cm 정도 자랐을 때 해주면 적당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땅 위로 올라오는 게 이게 원줄기거든요. 원줄기고 원줄기에서 격가지들이 나옵니다. 이 격가지가 땅 속에 있으면 땅속 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상 위로 올라오면은 이런 원줄기가 돼버리고 지상부의 격가지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요게 속에 들어있으면 땅속 줄기가 되는 겁니다. 격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마디마디에 땅속 줄기들이 많이 나와야 감자가 많이 달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줄기가 어느 정도 깊이 묻혀 있어야 감자가 많이 달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북을 져가지고 이 줄기를 길게 하든가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면은 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북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좀 깊게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깊게 심으면 이 삭이 늦게 올라오는 단점이 있고 얕게 심으면 아무래도 빨리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빨리 올라오고 그래서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면 대략 15cm 정도 깊이는 심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cm 정도까지 심어줘도 삭이 올라옵니다. 그건 그렇고 냉해 입은 감자를 살려내야 하니까 응급조치를 해줘야 하는 거죠. 요소 비료를 0.2에서 0.5% 정도 농도로 물에 녹여서 연면 시비를 해줘도 되고 아미노산 영양제를 연면 시비해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잎에 뿌려주고 그냥 땅에도 들어가고 그냥 물을 뿌려버리는 거죠. 요소 비료를 0.2% 정도 농도로 희석해서 뿌려줍니다. 이게 잎에도 주지만 그냥 물 주듯이 그냥 줘버립니다. 0.2에서 0.5% 정도 농도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0.2% 정도로 좀 묽게 했습니다. 너무 또 과하게 주는 것보다 살짝 부족한 게 좋기 때문에 아미노산 영양제를 줘도 됩니다. 요소 비료는 다들 갖고 계실 테니까 요소 비료를 연면 시비해주면 됩니다. 4월 한 달 동안의 영양 생장기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잎 면적을 확보해줘서 강압성이 잘 되게 해줘야 하는데 오샘추위가 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자 재배에 있어서 꽃 필 때까지 영면적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감자가 사기 출현을 하고 냉해를 입었을 때 응급 처방해주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